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2일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지역 상영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비를 확정한 가운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0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당시 모두 5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빗물의 소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 앞 도로에 하얀 생석회가 뿌려져 있습니다. 내부에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돈 농가에선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방역 효과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생석회나 소독약이 씻겨나가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호 태풍 타파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이 이뤄졌지만 농장 7곳에서 추가로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석회에 닿았을 때 그 당시에만 소독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는 소독력이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소독약도 물론 이제 빗물에 씻기니까 소독력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가 그치자마자 곧장 소독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방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온다면 우선 축사 내부 소독에 집중해 주시고 비가 그친다면 농장 외부 소독과 함께 또 농장 진입로 입구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 차량 바퀴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에선 방역용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행 제한 등으로 이동이 여의치 않아 조달이 어렵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석회 같은 경우는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량으로 이거를 대량으로 지금 공급받기도 좀 애매한 실정이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려면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공급된 부분도 극소량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은 있죠, 농가에서는. 상황이 이렇자 국내 최대 양돈단지 홍성군은 태풍을 전후로 생석회와 소독약 추가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생석 가격 한 1,300여 포 되고 한돈협회에서 이번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한테 3,000포 기증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공급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농가한테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돼지 매몰지를 점검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충남에는 최대 1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경로도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언제쯤 영향권에 들고 주의점은 무엇인지 대전지방기상청 박종경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태풍 미탁의 북상 상황과 예상 경로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태풍 미탁은 1일 오후 3시에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강풍 반격은 310km로 중형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 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고 3일 새벽 3시경에는 목포 동북동쪽 약 100km 부근 육상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역은 태풍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겠습니다. 이후 3일 오후 3시경에는 독도 서남서쪽 약 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면서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했던 태풍들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미탁은 중형급 태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태풍의 북상으로 따라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1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2일과 3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일과 3일에 80에서 150mm가 되겠고 특히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충남 지역은 언제부터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까요?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강한 영향권에 들 것으로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경이 되겠고 특히 그 태풍으로 인한 특보 현황으로는 2일 오후에는 충남 앞바다에 태풍 풍랑특보가, 또 2일 저녁에는 충남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또 3일 새벽에는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나 농작물 낙과 등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각 가정에서는 시설물 관리 등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많은 비로 인해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로 인해서 비와 바람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농작물 낙과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빗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태풍 북상 속도와 경로가 유동적이니까요. 이 시청자분들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박종경 예보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과 임금 총액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근로시간과 임금 모두 상위권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 근로시간 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전국에서 두 번째, 임금은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87.3시간을 기록했는데요. 1위를 기록한 경남과 0.6시간 차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1인당 임금 총액은 377만 8천 원입니다. 울산과 서울이 4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충남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1인당 임금 총액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2천 원 적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충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대전과 충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편 인근 대전은 전국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5.9시간으로 충남보다 12시간가량 짧았고 임금 총액은 17만 6천 원 적었습니다. 반면 충북은 대전보다는 근로시간이 길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국 5위인 충북의 1인당 근로시간은 184.8시간으로 충남과 거의 비슷했지만 임금 총액은 348만 원으로 전국 9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의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충남 지역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근 충남도의원은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 근로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의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지만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80여 명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기 연천과 김포 지역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과 인력 소독을 마친 뒤 이동 제한 등 별도의 제재 없이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의원은 대부분 인력 시장에서 수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보니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살처분 근로자 격리 조치 시행과 대응 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요즘 당진에선 가을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출동해서 고구마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 고대면에 있는 고구마 밭입니다. 줄기를 걷어내고 흙을 파는 대로 손바닥만한 고구마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땀 흘려 지은 1년 농사의 풍성한 결실에 농민들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네,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와봤는데요. 여기 지대가 높아서인지 잠깐만 있어도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흙이 선명한 황토빛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캐는 곳마다 고구마가 한가득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호박 고구마는 9월에서 10월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특히 고대면은 토질이 대부분 황토로 이뤄져 당진에서도 고구마 주산지로 꼽힙니다. 연간 370여 농가 155헥타르 면적에서 1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이상기후 탓에 전국적으로 20%가량 줄었지만 올해는 가뭄과 태풍을 이겨내고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농사 고구마 잘 됐어요. 가뭄도 있었지만 비도 많이 왔었지만 수확하고 보니까 고구마가 이쁘고 많이 좋네요. 오는 5일 당진 종합운동장에선 당진 해나로 황토고구마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당일 고구마 캐기 체험과 고구마 시식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소방본부 김동호입니다.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입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실종된 어르신을 구조한 영상입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경 집을 나간 어르신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서산소방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대원들은 신고지역을 수색하던 중 오후 4시경 팔봉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팔봉산 인근을 집중 수색해 수색 2시간 만에 다행히 어르신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산행 도중 길을 잃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거나 해질 무렵에 산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산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 표지판 고유 번호와 함께 확인한다면 더욱 안전한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을 정비 중이던 굴삭기가 전도된 영상입니다. 다행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굴삭기 운전자는 안전하게 구조되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 풍수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령된다면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등의 위험지역에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장비도 침수 우려가 없는 곳으로 미리 이동시켜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시로등, 간판, 유리창 등 낙하물 등에 유의해야 하고 고압전선, 공사장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 내 고립되어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풍수에는 피할 수 없지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풍수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벌집을 제거하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벌쏘임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6월, 7월 사이에 2달 동안 약 60명의 벌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8월, 9월 사이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금산에서는 벌초하던 일가족이 말벌떼의 공격을 당해 70대 어르신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얼마 앞두고 벌초 등 묘지 관리가 본격적인 가운데
벌쏘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벌을 발견하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늘지거나 낮은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을 쫓는다고 팔을 휘두르며 뛰는 것은 오히려 벌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 손으로 만지지 말고 동전 카드 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서 침을 빼내야 합니다. 쏘인 부위에 얼음물 찜질을 해주고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충남소방본부 김동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를 확정한 가운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0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비는 모두 1,5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충남은 402억 원을 배정받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 지역 태풍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 52억 원과 공공시설 5억 원 등 모두 57억 원으로 농작물 쓰러짐과 과수 낙과 피해 면적은 2만 4천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한우 한두가 후보 시수소로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후보 시수소는 3년 동안 자손의 능력을 검증하는 후대 검정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증 시수소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보증 시수소 생산이 가능한 농가는 105곳으로 충남에서는 7개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제8회 당진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오전 10시 당진 문예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은 시민 헌장 낭독과 시민대상 시상, 기념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는 사회봉사부문 신태성 씨와 교육체육부문 손계원 씨가 선정됐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수확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청양읍 본소와 정산면 동부지소 등 두 곳으로 모두 64종, 67대의 농기계를 임대합니다. 기종별로 최대 3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사용료는 구입가의 2% 수준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용봉산과 남산 등 홍성 지역 주요 산에서 숲해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홍성군은 자연생태 교육과 산림 휴양을 위해 유아와 청소년, 소외계층 등 참여 대상별로 지난 3월부터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11월까지며 우편이나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는 3일 목요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도서 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시속 125에서 160k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정도입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농작물 낙과 등 강풍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당진과 서산, 청양이 19도, 태안, 홍성, 예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24도, 서산과 태안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월 3일 목요일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서해상에서도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